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연대가 7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가며 학교는 단축 수업, 빵과 우유 같은 대체급식을 제공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돌봄학교 교실 운영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남 학교 교육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학교 비정규직 연대가 지금 총파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에 비정규직, 혹자는 이제 교육 공무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총 7,543명이 계십니다. 이 중에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3일에는 약 1,700명 정도, 4일에 1,300명, 5일에는 1,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급식 중단하고 돌봄 중단이었어요. 우리 전남에가 약 852개 학교가 있는데요. 3일에 급식이 중단된 학교가 206개 학교였고요. 4일은 156개, 5일은 127개 학교가 급식이 중단돼서 도시락이나 아니면 빵, 우유로 대체 급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 전남 초등 돌봄 교실 학교 수가 42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3일은 30개, 4일과 5일은 12개 학교가 대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간 교육 현장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또 마침 파업 기간이 또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시시각각 이렇게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함께 대처를 해와서 큰 사고 없이 또 학부모님들의 어떤 고통 감수의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집행부에서도 잘 대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파업은 얼마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파업은 일어났고 또 혼동을 빚었습니다. 이 파업에서 어떤 요구 사항들을 요구했던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15만 1,8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학교 비정규직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는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약 90%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의 안정들은 보장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같은 처우가 제대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큰 불만이기도 하고 이번에 파업의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해달라. 처우를 개선해달라.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법제화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그 주장들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고,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요구로서는 정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이제 급식이 중단되거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하는 문제들 때문에 당장 이제 워킹맘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가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들 사회 각 단위로 자기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하고 봐주고, 또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그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봐주는 정도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품 넓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파업은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파업에서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잖아요. 먼저 기본급을 6.24% 인상해달라. 두 번째가 비정규직을 교육 공무직으로 법제화해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섭 방식이 지금 각 교육청 단위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그다음에 연대회의라고 그래요. 이 학교 비정규직의 대표가 연대회의인데요. 이 세 단체가 모여서 협상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교섭 대표로 광주시 교육청이 이제 교섭 대표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남교육청 입장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 함께 가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죠. 만약에 전남교육청 따로 떨어져서 한다면은 이제 가장 교육 당국에서 원하는 게 시도 교육청에 동일 직종에 근무하신 분들이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남교육청에서는 독자적인 어떤 협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연대 회의에서는 일단은 기본급 6.24% 인상, 그다음에 직들의 법제화 요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업은 전국적으로 큰 파업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남 교육청에 독자적으로 그 연대 회의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들어주면 참 좋겠지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요구합니다. 자, 왜 꼭 17개 시도 함께 가려고 하느냐? 우리 전남 교육청만이라도 선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그 저임금 또 안 좋은 처우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우선적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하면 다른 시도도 따라올 것 아니냐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우리 교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는 고3 2학기 문제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남교육청은 선도적으로 고1, 고2, 고3을 다른 17개 시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남교육청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도 큰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게 또 교육감 입장에서는 또 따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또 형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절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비정규직 문제도 전라남도청에서 독자적으로 해보자라고 했지만 절충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만 특별한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아까 이제 그 무상교육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혜적인 그 행정작용이기도 하고 다른 데서 왜 저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그렇게 그 항의를 하기가 조금 안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노동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왜 전라남도는 저런데 우리는 이래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각 지방교육청에서 별도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금 압력을 넣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하고 이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학교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2,400만 원, 그러니까 학교 급식실 노동자 1년차 비정규직이 방학까지 학교에 나와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2,400만 원 정도 된다 이래요. 그리고 1년차 구급공무원의 연봉이 2,800만 원이다. 그러면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애써 공부해서 공무원 된 사람과 이게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근속수당이 공무원의 4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봉 차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처우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지금 요구사항이 구급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다오. 그러니까 100% 맞춰달라는 것도 아니고 80% 맞춰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근속수당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금은 이제 40%밖에 안 되네, 조금 더 해서 그 급여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다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요구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게 이번 이제 파업의 일반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부터 예고됐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혼돈으로 느끼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 노동자들 파업 자체를 굉장히 배관시하고 불온시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 아이들의 밥을 안 주고 너희들이 네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밥을 굶긴단 말이야? 라고 하는 시각,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혼란으로 여겨지는 면들이 있는 거죠. 미리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때 되면 저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고 예고를 했어. 그러면 할 수 있어. 우리 아이 밥은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들 미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감히 너희들이 우리 아이들의 밥을 굶기면서 파업을 해? 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던 거. 이게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이건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
학교 당국들도 조금 대응들이 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급식을 어떻게 할 거냐, 빵을 사오라 할지 뭘 사오라 할지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주로 일하는 엄마들이 많은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미리 예정돼 있던 게 혼돈으로 느껴진 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번 파업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공정임금제 실현입니다. 대체 공정임금제가 뭡니까? 네, 공정임금제는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달라. 이게 공정임금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지, 단기간 내에. 근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먼저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교육 공무직이 교직원으로 정식으로 법제화되고 나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산하가 도교육청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중앙교육부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분들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고 법제화해서 이제 처우를 개선하는 건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정식 공무원들의 임금의 80% 정도를 해달라. 그런데 문제가 또 이게 공무원도 호봉에 따라서 많은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80% 할 것인가. 아까 9급의 80% 했지만 또 9급의 80%가 현재 우리 교육 공무직이 받고 있는 월급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네, 공정임금제가 되려면 먼저 법제화가 우선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정규직 총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부정적인 부분도 많은데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피해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는 사실 이제 생활이 흐트러지는 걸 거예요. 언제든지 아이 아침에 깨워서 씻겨서 학교 보내놓으면 밥 먹고 하는 것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의 점심까지 부모가 또 신경을 써야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제가 이제 이 부정적 시각들을 보면서 사실은 근데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요. 자율교육학부모연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아무리 노동자의 권익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교육의 공적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 아이들에게 나쁘끄럽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어느 학부모는 때만 쓰면 다 되는 줄 아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면서 학생 급식을 중단시키는 건 해도 너무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부정적 시각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에요. 근데 노동의 가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교육의 공적 가치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공적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요. 이게 한 국가 공동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커나가는 아이들을 꾸준히 올바른 가치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헌법적 가치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계속 존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을 굉장히 천시하고 폐마하고, 아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감히 너희들이 이런 인식들이 바탕을 두고 있다 보면 이게 결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이게 그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좋지가 않아요. 그 자녀들이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이 파업을 해. 왜 하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대.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이 힘을 합쳐서 파업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권익을 지키려고 한대. 라고 하는 건, 그런 경험을 보는 건 아이들이 앞으로 커나가서 자신들의 권익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걸 배관시하고 불온시하고 하는 시각들을 가지면 결단코 아이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불편해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그 피켓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파업을 하면 누군가가 불편해집니다. 그건 분명히. 파업을 하는 당사자들도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고요. 그 파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 그들의 그러니까 처지와 요구에 대한 사회적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고급스러운 사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돼야 아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파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어야지 건전한 민주사회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런 파업이 있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이유는 뭡니까? 예, 학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파업은 매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파업도 하나의 어떤 자신들의 권리이고 또 자신들의 어떤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 그냥 평상시대로 활동을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마땅한 대우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우리 경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에 수긍할 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파업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파업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불신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아까 나는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됐는데 저 사람들이 나오고 같은 급여를 받아도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게 이제 교육직뿐만 아니고 일반직에서 엊그제 제가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시켜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데 이 고용안전과 생활보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고용의 보장, 그래서 무기계약직이고 그 다음에 처우의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야. 공무원 시켜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돼. 라고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봤더니 막 언론에서 그런 여러 무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가짜 뉴스고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니들은 뭐 시험 받고 들어왔지만 나 이렇게 급식실 돌아 나도 공무원 시켜줘 이런 요구 아니에요 결코. 현재 일하는 조건 하에서 좀 더 나은 처우를 요구하는 거고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동일 임금에 대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법제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해 왔고 이런 것들이 고용의 불안으로 나아가 생활의 불안으로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해 왔다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요.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지자체에서 계약직 공무원들을 써요. 그럼 계약직은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2년마다 잘라요. 그 근로는 계속 돼야 돼요. 근데 계속 잘라. 이 사람이 평생 갈까봐, 평생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그런 조건을 갖출까봐 자르고 새로 고용하고 자르고 새로 고용하고 이런 것들을 각 회사들도 거듭해왔고 지자체도 계속 거듭해왔고 공공기관도 그렇게 해왔다고요. 근데 그걸 왜 그러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저 2년마다 잘라야 되는 게 거의 관행인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학교의 경우도 비정규직 97% 정도가 무기계약직이 됐으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뀐 게 몇 년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싸움과 정치주도의 변동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이제 겨우 된 거고 지금 현재의 조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투쟁과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또 좀 나라의 그 재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좀 고려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문제 같고요. 항상 문제 생기면 막 호떡집에 불나듯이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이런 문제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적절한 논의 기구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의원님 끝으로 이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 뭐 안타깝지만 이런 파업들은 매년 안 되면 좋겠지만 아마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당국이 먼저 예상된 파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은 그 파업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미리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학교 당국에서도 아까 제일 급한 게 이제 급식 문제와 돌봄 문제입니다. 이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이 사안을 대처할 것인지 대처 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학교 당국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설사 파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과거처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만큼 큰 규모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 행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